1번 사운드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사람의 주요 이슈와 헤어질 당시의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은 카드들의 느낌을 봤을 때 서로 너무 지쳐서 헤어진 부분들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들어주는 편이었고, 그리고 또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지치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성에 차지 않아서 지치신 게 아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락 문제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성격 차이 중에서도 뭐 이성에 대한 뭐 가치관의 차이가 좀 컸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뭐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한쪽에서는 남사친, 여사친 이런 이성 문제에서 선을 좀 확실하게 그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니면 또 그냥 신경만 쓰이지 않게만 해줘라 라고 했는데 자꾸만 또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그로 인해서 트러블이 계속 생기게 되니까 점점 한쪽은 불만만 커지고 또 신뢰도까지도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아마도 이미 헤어지기 전에 이별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헤어진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한쪽 분만이 아니라 두 분 다 이제 끝나겠구나, 또는 이제는 그만해버릴까? 막 욱할 때는 또 그냥 이대로 끝내버려? 그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 다 헤어지고 나서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 저기 깊은 저 한편에는 아프고 좀 시리고 미련이 남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만 하면 다투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느니 그냥 서로 갈 길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또 한편으로는 뭐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나 정신없이 뭐 일할 때는 또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막 문득문득 상대방이 생각날 때 있거든요. 뭐 좋았던 때도 떠오르고 서로 함께 웃었던 때도 떠오르고, 또 서로 나눴던 톡이나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좋은 건 또 좋은 거지만 막 안 좋게 싸웠을 때를 보면 헤어진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의 마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드를 보시면 느낌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상대방 역시 여러분처럼 마음이 좀 오락가락한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은 일단 마음이 지쳐서 끝냈기 때문에 후련하면서 이제 뭐 누군가의 간섭도 없이 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은 좀 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잊어내서 훌훌 털어버렸다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또 뭐 얼마나 너를 좋아했으면 이렇게 내가 지칠 때까지 이 관계를 끌고 왔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낸 게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그냥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관대했으면, 또 양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무조건 여러분만 잘못했다, 나만 잘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도저히 이제는 해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약간은 욱한 감정도 섞여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어쩌면 마지막 헤어질 당시에 그 욱하는 포인트만 이분들을 건들지만 않았어도 이분들 생각에는 두 사람은 똑같이 트러블은 있을지는 몰라도 헤어질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완전히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평소에 말을 하든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거냐라는 생각, 그 한편으로는 또 내가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좀 타협을 하고 나도 좀 많이 고쳤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드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분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에는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차라리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감정이 크다고 나와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 좀 위험한 게 아직까지 후폭풍은 아니지만 약간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매달린다거나 과거 좋았던 때를 막 생각했을 때 함께 있을 때 막 좋았던 그때를 자꾸 떠올리게 되면 자신이 좀 흔들릴 것 같은 감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여러분을 좀 지워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대방이 현재 차단을 했다든지, 뭐, 안일십을 했다든지, 그렇게 과거 사진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막 한 번에 나 정리했어. 다 가져가. 막 이렇게 진짜 여러분을 마치 다 정리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이 자신이 여러분들 때문에 좀 흔들릴까 봐서 그래서 더 그렇게 세게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이 연락을 해서 뭐 잡는다라고 해도 오히려 더 피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듣고 싶지 않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감정이에요. 지금 나도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잊어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좀 흔들릴까봐 나 혼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네가 연락을 해와서 막 흔들면 그런 것들이 이분한테는 부담감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막말로 싫은 거예요. 왜 얘는 헤어지고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헤어진 분들 중에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헤어지자고 하고 잡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억에 그나마 아직은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다 싶은데, 자, 카드들의 흐름상 결국 이분들이 한 번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분들 머릿속에 그 힘들고 지쳤던 것들 있죠. 어느 정도는 감당할 정도까지는 돼야지만 연락이라도 한번 할까? 말까? 이런 상태라서 결국엔 시간이 약이다가 이분들한테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도 상대방을 쉽게 잊을 수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 상대방 생각이 나서 미치겠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이별에 대한 이런 아픈 감정들이 좀 희석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시거나 그러니까 처음 만나더라도 뭔가 친구처럼 편하고 안정된 감정을 주는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나 성격적으로나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히 들어올 만한 사람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재회는 두 사람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6개월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상대방 분들은 뭔가 진지한 만남을 가질 마음보다는 뭔가 가볍고 좀 편한 만남을 추구하는 반면에 여러분은 전 연애보다 조금 더 진지한 연애를 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합이 생기지를 않아요. 또 거기다가 타이밍도 조금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사 여러분에게 재회를 원해서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요, 이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겨서 차단을 한다든지 거절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길게 보면 두 사람은 재회의 운은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렇게는 보이지만 그것도 지금 당장의 운이 그런 거지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주기적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또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다른 이성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냥 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시게 되면서 이분들과의 인연이 그냥 우리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어쩌면 두 사람은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너무 사랑해서 그 안 맞는 부분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만나보려고 애를 써보기는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 맞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반대로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서 이별을 맞이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정말 주구장창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보다가 헤어져 보기도 하고 너무 잘 맞는 그렇지만 조금은 심심한 연애를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남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나랑 딱 막 너무 잘 맞지도 않고 너무 안 맞지도 않는 적정한 그 맞추려고 노력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이어지는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의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이 헤어질 당시의 감정들,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들은 지금 카드를 봤을 때 헤어질 당시에 조금 갑작스럽게 헤어진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한 느낌도 강하게 보여요. 아마 상대방 분들은 어차피 이 관계를 끝까지 가지는 못하겠구나라고 느낀 듯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는 약간 권태기가 오신 분들도 계셨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지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수도 있고요. 둘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소통도 적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냈다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약속이 잦아지게 되면서 일도 바빠지고 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서운함도 굉장히 커지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왜 저러나 싶은 그런 또 그렇다고 해서 말도 못하겠고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상황들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서 뭐 때문인지 감이라도 잡혀야 상대방한테 너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상대방의 어떤 갑작스런 변화에 뭔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진심이셨던 건 맞아요. 뭔가 내 운명 같은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런 감정을 대놓고 얘기를 하자니 아직 그래도 마음은 남아있고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결국은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감정 있죠.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을 자꾸 보고 싶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막상 좋아서 사귀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속궁합이 좀 안 맞는다고 느끼게 됐다든지 또는 연애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든지 그건 뭐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커져버렸던 게 아닐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결국은 너무 안 맞는구나 라는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차라리 그냥 그때 헤어지자고 하면 좋은데 그 착한 아이 코스프레 있죠. 먼저 또 헤어지자고는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말하기 기다리는 어떤 회피형의 기질이 큰 분들이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서도 감정이 식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건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 자체를 놓고 여러분을 보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랑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하나하나 안 맞는 게 보이기 시작하지? 이런 거?
그런 사람한테 본인이 어떻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이는 게 속이 편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아니면 진짜 어떤 뭐 꼬투리라도 잡아서 이때다 하고 그냥 여러분을 핑계로,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한테 핑계를 댔을 수 있어요, 이유를. 그래서 뭐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로선 여러분을 또 완벽하게 막 다 잊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녀의 마음이 막 사랑이다, 미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좀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돌아갈 수는 없는 마음이다. 진짜 좋은 사람인데 계속 꾸준히 만나자니 아니고 안 만나자니 그래도 너가 좋은 사람인데 미안한데 이런 마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좀 매몰차게 끝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걸 이분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본다? 이건 여러분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잡는다거나 뭔가 미련이 남는 이야기들을 좀 하신다면 또 그걸 들어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마음 접으실 때까지 그래도 내가 너 위로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러지 말고 너도 좀 훌훌 털고 나 같은 인간 빨리 잊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아줬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이분들이 아직 미련이 남아서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달래주려고 받아줄 가능성이 커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연락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의 사람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앞으로의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재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게 재회의 느낌인 건지 그냥 일회성 만남인 건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미안해서 또는 아직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서로 생기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냥 옆에 있어주자 라는 마음인지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큰 것이 지금 다시 두 분이 재회를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마도 재회의 보다는 일회성 이렇게 단타로 다시 만남을 가졌다 좀 헤어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또 맞지 않는구나를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차라리 재회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의 지금 카드들에서 여러분이 그나마 이분들과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지든 그게 일회성이든 재회든 간에 그 만남이 있고 난 후에 마음이 좀 후련해진다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상처는 있어요. 이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근데 여러분도 네가 이런 애였구나. 또는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었던 게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보여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이렇게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이 사람과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재회를 해보시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또 부족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달라서 그리고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되시면 마음이 조금 더 후련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후련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감정에도 그냥 속 시원하게 뭐 아니면 도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든 어떻게든 한번 만남을 가지든 뭔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전제되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이 사람을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전혀 제외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헤어진 것에만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남자라는 특성 그리고 여자라는 특성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조금은 답을 찾지 않으실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회운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금방 또 헤어질 인연이라면 다시 시작하니 못한 게 돼버리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회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찾으시는 데 더 힘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동안 그 기간이 길었든 짧았든 진심이셨기도 했고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대방도 몰랐었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도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막 쉽게 빨리 변할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뭐 다른 이성을 만나겠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치만 앞으로의 연애에는 조금 더 신중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분들도 어떤 진실된 사랑을 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짧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금방 또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만나는 이성을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도 아직 그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거나 하면 한번 또 외모만 좋은 사람을 만났더니 얼굴 뜯어먹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외모는 별론데 성격 좋은 사람 만났더니 진짜 볼 때마다 좀 곤욕이거나 약간 이런 본인의 연애 형성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이분은 진짜 연애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좀 케어해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은 그냥 빨리 연애 정선에 지금이라도 뛰어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전 연애에서의 이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친구한테 연락을 하세요. 너무 전 남친, 전 여친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해보시면 이분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뭔가 시비죠. 따지려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의 진짜 솔직한 감정. 나 그냥 너 못 잊겠어서 그냥 힘들다. 필터링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너는 안 힘드냐? 나는 힘든데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시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 지금 이런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해보시면 이분도 완전히 거부감을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받아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목적이 재회를 무조건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락해 보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천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별의 사유와 이별 당시의 감정은 어땠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은 카드들의 느낌을 보면 좀 이별의 사유가 약간 극단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수 이별이라든지 제 3자 때문에 헤어졌다든지 굉장히 크게 안 좋게 헤어지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금 나가셔서 다른 카드를 다시 한번 뽑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만큼 3번 분들은 이별의 사유가 아주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희석을 해서 다른 측면으로 나보다 일이 먼저였다, 친구가 먼저였다, 그래서 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헤어짐을 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헤아렸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도 이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뭐 또는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 뭐 이런 약간 변명 같은 마음이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미안한 감정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냐면요.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잠수를 타고 다른 이성을 만났을 정도면 그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짐승이 아니고서야 이분들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고 잘못이 없다라는 걸 본인도 분명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피하면서까지 다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고 헤어진다고 해도 분명 이분들은 결국에는 환승 이별을 했다라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것들이 밝혀질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너무 헤어지고 나서 괜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한테 말로라도 그냥 헤어질 당시에 뭐 핑계 대면서 기만하고 헤어지느니 그냥 내가 천하의 쓰레기를 자초한 거예요. 그래. 잠수 이별을 하면 날 쓰레기로 알고 금방 잊겠지 하는 뭔가 혼자만의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가면서 헤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었다. 뭐 변명은 하지만 눈을 돌린 건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일단 내가 잘못해서 헤어지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딱히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게 없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분들 마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일단 내가 잘못해서 헤어지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헤어지고 보니까 현재로선 좀 자유로워서 좋은 것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이전부터 이미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말만 못하고 표현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카드에서도 여러분도 마음이 아픈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엄청 그립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그렇게 가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니? 이런 궁금한 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재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그 인간하고 내가 재회한다고 나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재회는 무슨 재회야 이런 거. 근데 지금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게 가장 좀 크실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은 현재 여러분을 막 잊었다 못 잊었다를 놓고만 본다면 못 잊은 건 맞습니다. 그치만 그런 게 미련은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쓰레기로 생각할까? 이게 사람들이 헤어지신 분들 보면 내가 잊혀지는 것보다도 자기를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라는 걸 더 무서워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분들 중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만남을 가질 때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걸 본인이 좀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엄청 진실되게 다가가지는 못했을 거란 느낌도 들거든요. 약간 여러분은 상대방이 못 믿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마음을 여러분도 100% 다 주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고 100%를 주셨더라도 아마 이런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거란 걸 좀 예감하지 않으셨을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에 혹시 몰라서 한 장을 더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요. 상대방은 그렇다 쳐도 일단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홧김의 치유성 만남인지 아니면 진실된 만남일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치만 일단은 그 사람한테 완전히 푹 빠져버리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사빠신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홧김에
기대도 안 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뭔가 운명처럼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하는데, 그래요. 우리 뭔가 마음이 조금 풀렸을 때 약간 뭔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을 때 좋은 운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기대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수록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재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받아준다고 해도 그걸 재회를 하려고 받아준다기보다는 뭔가 따지고 싶어서, 뭐라도 캐묻고 싶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성이 잘 끊이질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직은 한 사람을 만나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미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연도까지는 일회성에 가까운, 또 좀 가벼운 만남을 시작했다가 끝냈다를 좀 반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한 번은 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빠른 시일은 아니에요. 카드의 흐름상 못해도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막 슬그머니 뭐해? 이런 시전을 또 할 수도 있겠다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떠보는 게 커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어?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네버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마시고요. 차단을 차라리 하셔서 이분들과의 인연은 이제 좀 이로써 끝을 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어느 날 심심해서 얘는 아직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나?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 설사 진심으로 다가온다고 해도요, 한 번 잠수 탄 사람이 두 번 타지 말란 법 없고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이 두 번 안 피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시는 건 시간 낭비이자 감정 노동에 또 내무덤 파는 그런 격이니까요. 차라리 이 새로운 사람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등에 업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신경을 더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금사빠이신 분들은 너무 빨리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고 다 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사랑을 하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할 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한테 빠져서 맞춰줘야지, 이상한 사람한테 맞춰주면 상처밖에 안 받거든요. 그리고 또 3번 분들 중에 내가 금사파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연애 경험이 적어서 아직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구별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럴 때는요,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일상에 이렇게 물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많은 걸 좀 공유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쁜 목적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은 절대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술 먹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우분들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런 쓰레기였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안 좋은 일도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우리 마스크도 쓰고, 오늘 목이 칼칼하다, 돼지고기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목에 기름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 인생에 스쳐가는 작은 미세먼지 같은 인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밤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명상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별 당시의 주요 이슈와 그 당시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카드들의 느낌을 보면 상대방 분들이 조금 인내를 많이 하고 고심하고 본인의 감정을 숨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이분들이 여러분을 잊지를 못해서 연락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될까? 무슨 말이라도 해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거나, 다른 하나는 반대로 두 분이 만나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좀 맞춰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 또는 상당 부분 인내를 많이 했었다. 또 참다 결국 헤어짐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입장이 또 반대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많은 의지나 의존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헤어지자고 했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한 재회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의존한 입장이 상대방이었다라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나를 향해서 지나치게 의심과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봤다거나 그로 인해서 불안한 그런 신경들에 대해서 표출한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마 답답하고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지?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올 만큼 이 사람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마음이 좀 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시게 되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느니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반대라면 지금 상대방의 심경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먼저 빗대어서 예를 드렸냐면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신다면 상대방을 이해하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예시를 여러분에게 빗대어서 드린 건데, 지금 상대방이 딱 그 마음에서 아직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완전하게 정리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연락을 해본다거나 재회를 시도한다거나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투나 불안감, 이런 의존력이 커지게 되면 사소한 걸로도 다툼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또 특히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오면 의존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불안한 그런 정서를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표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걸 받게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지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서로한테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사람만 힘들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별 당시에 굉장히 쿨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 뭐야,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자는데 응하네? 또는 욱해서 막 헤어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별을 고한 사람이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고 아마 잡아주길 바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한 당사자가 후회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욱해서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완전히 헤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겠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두 사람의 현재 감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의 마음에선 현재
당장에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에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쉬고 싶은 감정이 더 크신 걸로 나오거든요. 아마 상대방 분들은 당분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어요. 설사 누군가 만난다 해도 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요. 이미 심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쏟았던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고 뭔가 잘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뉴페가 다가와도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서 그 똑같은 경험을 한다? 그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개인주의가 강한 그런 분들을 한 번쯤 만나서 연애를 해보시면 또 그 부분에서의 또 다른 단점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 그래도 나에게 의지해서 내가 너무 그래도 좋아서 나한테 기대는 그나마 의존하는 사람이 더 맞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나 재회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쩌면 힐러가 체질일 수도 있거든요. 케어해주는 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데 그게 어쩔 때는 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욱하는 게 있는데 아마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본인이 케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근데 그걸 자신만 모를 뿐이지 적절하게 그래도 내가 챙겨주고 희생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만족스럽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껴야지만이 그나마 여러분이 나와 맞았던 사람이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회의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진짜 이런 케이스는 막 1년 뒤에, 2년 뒤에 한참 있다가 한 번쯤 연락을 했는데 잘 지냈어. 그런데 진짜 이때 좀 그 정도가 의존하는 정도가 좀 많이 나아졌을 때는 막 진짜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미련이 그렇게 오래가는 걸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의존을 했고 의심도 했고 그런 불안함 때문에 상대방을 좀 억압하고 그랬어도 여러분 속도 편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차라리 헤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연애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완전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뉴페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한테 훅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미 인연이 있었던 닿았던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이분들을 좀 처음부터 받아들이시는 거는 아닌데 점점 이 사람 때문에 다시 또 웃음을 찾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게 되면서 내 삶으로 다시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분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힘들었던 연애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또다시 이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사람은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라는 게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도 상대방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취미생활을 좀 시작하신다든지 무언가를 좀 배워보신다든지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허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너무 지나친 통제나 지나친 어떤 의존 그런 부분은 사람을 조금 쉽게 지치게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땐 나를 가꾸는 데 시간을 쓰시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시간을 늘리시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만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이제 상대방의
뭐 여친, 상대방의 남친 이런 옷을 좀 벗어내시고 나라는 이 옷을 새로 이렇게 딱 입으셔서 내 삶에 충실을 하시다 보면 상대방한테 의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얘 왜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이쯤 되면 연락 와야 되는데 내가 무엇에 집중하면요. 연락이 계속 오면 짜증이 나요. 알았어, 너 그만 좀 얘기해. 이럴 수 있거든요.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제외를 할 수 있을까의 리딩인데 뭔가 여러분을 지금 왜 가르치려고 이런 말들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결코 같은 말을 또 듣고 이런 똑같은 말을 듣고 이별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어서거든요. 정말 너무 진심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의존력이 좀 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바뀌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똑같은 사유로 연애가 실패하고 어떤 분은 또 몰라요. 내가 왜 이별을 했는지. 왜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없으면 요즘 가서 음식이 맛없네요 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2번 안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 진짜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누가 친절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조금 바꾸면 그것만 빼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모분들은 연애를 한다면 못할 분들은 아니에요. 다음 연애도 바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만큼요. 이번 연애는 조금 독립적인 연애를 하셔서 상대방이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